이강인이 국가대표에 뽑힐 것이냐 뽑히지 않을 것이냐가 팬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2003년생 한국 초신성이 이강인의 대체자로 급부상하며 많은 팬들이 이강인을 국가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임시 감독 취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원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팬들은 한국이 다시 원팀이 되려면 이강인을 국가대표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만약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선발로 뛰게 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하극상을 일으킨 이강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엄청난데 볼 좀 잘 찬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한다면 선수들 모두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강인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여겨졌던 건 사실입니다. 볼을 다루는 기술 공간을 향해 찔러주는 패스, 유니크한 드리블 등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확실히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일부 팬들은 아무리 이강인이 큰 잘못을 했지만 손흥민에게 사과를 했고 일단 대표팀에 소집해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이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강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을 대체할 2003년생 한국의 초신성이 등장해 이 선수가 이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는 의견이 모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해외 전문가가 이 선수는 이강인을 능가할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 더욱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곧 한국과 월드컵 예선전을 벌이는 태국에서는 현지 매체가 이강인 없는 한국과는 해볼만하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을 만큼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태국 축구팬들은 이강인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초신성의 명단과 그들의 재능을 보고 왜 한국에는 이런 선수들이 넘쳐나는 것이냐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축구팬들은 축협의 황선홍 감독 선임에 의아함을 품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애초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A대표팀 감독까지 겸임한다면 올림픽 대표팀에도 A대표팀에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축협의 가장 큰 관심사는 태국과의 2연전이 아니라 이강인과 고참들의 갈등 봉합이다. 따라서 과거 이강인을 다스린 적이 있는 황선홍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미 일부 매체들은 황선홍 감독이 과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과 함께 금메달을 땄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대표팀 하극상 사태를 잘 봉합할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축협의 뻔한 언론 플레이고 정몽규 축협회장의 머릿속에는 이강인 하극상 사태를 빨리 결론 짓기를 바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금 대표팀 임시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풍비박산난 대표팀을 다시 원팀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강인이 소집되는 것과 소집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은 64년 만에 우승을 염원하는 대회에서 이강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켜봤고 이강인을 국가대표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을 소집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과연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대표팀이 진정한 원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만약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포함한 물병 3인방을 국가대표에 소집한다면 경기를 보지 않고 경기장도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축구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한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차기 에이스로 주목받았는데 이제는 국가대표에 소집하면 보이콧하겠다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다수의 외신을 통해 보도되어 많은 축구팬들은 난세 속에 영웅이 탄생할 시간이라며 이강인을 국가대표에서 제외시키고 이 선수를 발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피파가 공식적으로 이강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한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고 있는 2003년생 배준호 선수입니다. 사실 축구에 관심이 많은 팬들이라면 배준호가 작년 U20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강인을 잇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선 자원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준호가 잉글랜드 무대에서 보이고 있는 성장세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당시 피파는 U20 월드컵을 휩쓴 배준호에 대해 창의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공을 잡으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다라고 조명했습니다. 특히 외신조차 충격을 받은 것은 배준호가 U20 월드컵 4강에서 이탈리아를 데리고 노는 듯한 현란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는 마티아 자노티는 배준호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는 파울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밝혀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이탈리아의 카르만 눈치아타 감독은 한국의 10번 배준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진정으로 훌륭한 선수이다라고 배준호를 인정했고 작년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세계적인 명장 시메오네 감독도 배준호를 주목했습니다. 시메오네는 배준호에 대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이 보인다라며 그의 가능성을 인정했고 배준호는 8월 곧바로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배준호는 입단 초기에는 교체 선수로 출전하면서 유럽 무대의 감각을 익히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준호의 재능을 인정하던 스토크시티의 감독이 점차 배준호를 닥주전으로 쓰기 시작하더니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팀인 브라이튼을 찢어놓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배준호는 지난 25일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디프시티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배준호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전반 41분 루이스 베이커의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에 막혀 흘러나오자 배준호가 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리바운드된 공에 대한 배준호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준호는 이날 2선 자원으로 선발 출전하여 한 골을 기록했고 팀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만 잡으면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던 배준호는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의 2선 자원이라고 말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준호가 속한 스토크시티는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 소속된 팀이라며 이강인이 속한 리그왕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배준호의 나이입니다. 배준호는 무려 2003년생으로 이강인보다 2살이나 어린 나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수년 동안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리그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잉글랜드 챔피언십이라는 무대도 결코 호락호락한 무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배준호가 2년 뒤에 어느 팀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이미 외신에서도 배준호를 집중 조명하며 이강인을 이을 차세대 한국 축구 스타로 점짓고 있고 국내 일각에서는 배준호의 유니크한 플레이 스타일에 주목하며 당장 이강인의 대체자로 A대표팀에 차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배준호는 박지성과 이청용을 결합한 버전이라며 축구 지능은 이강인보다도 더 우월하고 돌파나 패스가 성공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가 다소 정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배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이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제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준호의 나이를 감안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강인에 결코 크게 밀린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배준호는 동나이대 최고 수준의 온더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인 특유의 뻣뻣한 움직임이 없고 유연하며 개인 기술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준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환상적인 실체 밸런스인데 밸런스가 좋아 방향 전환이 예술적이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가지 킬패스는 이강인을 연상케 합니다. 스토크시티 단장 더블리는 배준호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준호는 스토크시티가 영입한 선수 중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이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벨이다. 장담하건대 그는 수년 내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드필더가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과 팬들은 대표팀은 축구 실력만으로 뽑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대표팀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투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강인을 과감히 제외하고 배준호를 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실제로 황선홍 감독도 올림픽 대표팀에서 지도해본 배준호의 재능을 잘 알고 있기에 이강인의 대체자로 배준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전진 드리블 능력에 있어서 이강인을 능가했다고 평가받는 2002년생의 양현준 또한 이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역대급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현준은 이미 아시안컵에서 잠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상대 수비를 찢어놓으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셀틱에서도 날이 갈수록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코틀랜드 현지 매체로부터 셀틱의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셀틱은 반다이크, 융베리, 라르손, 로이킨 등 수많은 월드클래스를 배출한 구단인데 벌써부터 양현준을 레전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재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태국 축구 매체 마티초는 이강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태국은 대형호재라는 보도를 낸 바 있었는데 태국 축구 팬들은 이러한 보도를 비판하며 시암 스포츠 커뮤니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이 없다고 해도 한국은 어찌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한국의 선수풀은 태국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오히려 이강인보다 양현준이 나오는 게 더 안 좋아 보일 정도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쳤다고 진짜 태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바보가 있는 거냐? 이강인이 없어도 한국의 멤버는 태국과 비교가 안 된다. 배준호, 양현준 말고도 더 많은 재능들이 있다. 배준호가 연령대 월드컵에서 세계가 주목한 활약을 한 것을 보면 그의 행보는 이강인과 아주 비슷하다. 어쩌면 한국이 이강인을 제한다면 그를 대체자로 낙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사심 때문에 손흥민에게 의도적으로 패스를 하지 않는 등 아시안컵 대회를 망쳐버린 이강인과는 다르게 배준호는 멘탈도 아주 훌륭한데 U20 월드컵을 마친 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 U20 월드컵에 나서고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영광이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가를 위해 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인지 알게 됐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배준호의 간절함이 대표팀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투철한 책임감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